여기서부터 수금지와부터 정해놓은 하면서 크기를 비교해보니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은 태양도 그리려 했는데 처음에는 생각보다 태양이 엄청 커가지고 그냥 태양을 못 그리고 그냥 크게 하나 그렸고요. 그리고 그때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서 태양의 크기에 대한 느낌이? 태양을 못 그릴 정도로 컸어요. 그래요, 좋아요. 네, 달도 그렸어요. 색칠은 지구랑 태양을 했어요. 질문 있는 분들 해볼까요? 나머지는 왜 안 칠하셨나요? 시간이 없어서 너무 커가지고. 토끼야 입이 그만 가요. 달 토끼도 있어요. 와. 잠시만 이거 확 빼세요. 토끼가 진짜 있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소금지 이건 달이고요. 화, 목, 토, 천, 해 시간이 남아서 명화성도 했습니다. 일단은 뭘 한 거죠? 저희는 클레이랑 이제 첨사점토를 활용해서 이 행성들을 만들었고요. 보충해서 설명해 볼까요? 이제 클레이 색깔이 모자라서 이 펜으로 이 점토들을 흰색 점토나 이런 것들을 색칠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누가 뭘 만들었는지도 좀. 시간 들어왔는지. 내가. 수성을 경지 누나, 금성을 태인이, 그리고 지구를 제가 만들었고, 달을 리듬이, 화성도 리듬이, 목성을 건호, 토성을 경진이 누나, 천왕성을 제가 만들었고, 해왕성을 우리 기준이가 만들었고, 명왕성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소감이 어떠했는지 서로 이야기 잠깐만 해보세요. 만들기 쉬웠어요? 잘 알려줘서 했죠. 잘 알려줘서 쉽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까? 네. 행성 크기를 비교하면서 행성들에 대한 감각이 예전에 비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저 많이 알게 좀 그래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좀 실감이 납니까? 네. 네, 수고했습니다. 아. 자, 이번에 작은 종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서 그 자료를 보고 이렇게 색깔별로 좀 그래도 비슷하게 색칠을 했고요. 보시면 순서대로 수분을 득천했는데 여기 달도 그렸고, 각자 이건 누가 그렸냐면은 요거는 이제 별이가 그렸고, 요거는 제가 그렸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도예가 그렸고, 이거 제가 그렸고, 그다음에 목성을 교훈이가 그렸고, 토성 교훈이,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을 시혁이가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고요. 그 크기는 거의 달은 예준이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거의 신경 안 쓰게, 여기 거의 크게 비슷해서 주변 목선이랑 크기는 거의 신경을 안 쓰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면 이게 작업을 하면서 어떤 소감, 느낌이 들었을까요? 행성들에 대해서 생각이 좀. 일단 저는 좀 이 설명으로만 들었을 때는 이게 크기가 상대적으로 뭐가 더 큰지도 사실 잘 감이 안 왔었는데, 그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저희는 크기는 제한하지 않았지만 좀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은 없나요, 여러분? 네. 저기 토성 고리가 왜 좀 딸려 있나요? 이게 그릴 때부터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맞물리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를 때 어쩔 수 없이 잘랐습니다. 네, 그래 수고했습니다. 변수다. 근데 눈이 온 건 변수야. 사실 이거 어떻게? 표시 해놨긴 했어. 와. 다른 사람들 일리 와서 들어보세요 설명을. 같이 할까요? 저희가 이쪽으로 이동을 계속 해야 돼서 이쪽 길에 살짝만 비춰주세요. 이쪽. 우산. 아니 우선 설명. 저희는 수학의 거리를 50m 환산해가지고 그 각각 어느 정도 거리 있는지 약간 실감 나게 해성들 배치해놨거든요. 처음 수성부터 크기 제한도 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10을 곱해가지고 소수점 자리가 90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수성인데 수성은 여기 50m 다들 보세요. 40
사흘에 걸쳐서 오늘은 사흘에 걸쳐서죠. 오늘은 마지막까지 실제로 해보기까지 그죠. 처음에는 어려운 숫자들만 기호며 영어며 어려운 숫자들을 잔뜩 머리 아프게 머리 지끈지끈거리게 잔뜩 받고 어제는 또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 전체 물리학에서 최신 이론입니다. 최신 이론. 이런 이론들을 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알아듣기도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딴 마음 안 갖고 집중해서 보는 지켜보고 살펴보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고요. 책숲의 오랜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진지함을 또 느낄 수가 있었어요. 책숲은 문제점도 없는 건 아니지만 좋은 점을 고려를 한다면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진지한 사람들의 마음이라 생각하는데 공부할 때 그게 잘 드러나거든요. 공부할 때 그 진지함이 없으면 시큰둥해지고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귀에 들어가지 않고 내 것이 되지 않죠. 근데 뭘 하나 하더라도 매사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중요한 통전 공부만큼은 매우 집중해서 듣고 또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합니다. 9월, 10월, 11월은 설명회 준비한다고 통전 공부도 깊이 못했으니까 그리고 9월 달에는 인디언 공부한다고 한 2주를 거기에 쓰는 바람에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이제 책숲 사람들 많이 애를 썼는데 그래도 잘 받아줬어요. 어려운 내용이고. 근데 사실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요즘 공부 특징이 쉽게 재밌게 그렇게 많이 가는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기 싫어져요. 아예 어려운 것부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모르는 처지야. 입장이 똑같아. 그러면 이제 쉽게 하면은 좀 뭐라고 할까 미리 공부한 사람이나 뭐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시하게 여기고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이나 재미를 따라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긴 하는데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책숲의 공부는 좀 어렵게 합니다. 근데 한 번만에 끝나지 않아요. 반복합니다.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반복합니다. 다 처음 보는 숫자지만 책숲 사람들은 그 짧은 6주 만에 수치를 거의 다 외웠어요. 적어도 한 행성만큼은 다 외웠어요. 자기 행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별을 그 행성을 봤을 때 언뜻 뭐 기울기라든가 크기는 이런데 실제로 요렇게 보이는구나 감이 오죠. 실제 세계와 만나는 것 공부는 사실 그렇게 연결돼야 합니다. 책숲에서 현장 학습을 매번 가는 이유가 공부하면 그곳에 가는 이유가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근데 이번 공부는 어땠습니까? 우주선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죠. 현장 학습을 하는 수 없이 축소해서 한 거예요. 나갈 수만 있다면 선생님 마음 먹고 돈이 좀 들겠지만 나갈 수도 있겠네요. 언젠가 여러분 때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우주 여행이 요즘 마치 뭐 제주도 가는 여행처럼 쉬운 시절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갔을 때 내가 예전에 책숲에서 공부했던 바로 그 목성이네. 정말 가스 덩어리구만. 수소로 가득 차 있고 남들은 어리둥절하니 모르겠지만 자기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역시 우주는 신비롭구나.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그야말로 내 것이 되어 있는 거죠. 내 것이 되지 못한 공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고학년, 최고 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아직도 10대죠. 10대지만 그 사이에 몇 번 큰 굴곡을 겪었을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치면 아장아장 걸었을 때 아기 때부터 치면
언젠가는 이제 골목으로 나왔을 테고, 언젠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녔을 테고, 언젠가는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 왔을 겁니다. 되게 어리면 어릴수록 여기 혹시 산타클로스를 잘 모르는 사람, 정체를 아는 사람 있나요? 모르는 사람 있나요? 있을까 걱정되는데 말 조심스럽거든요. 네, 선생님은 6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산타클로스 정체를 몰랐어요. 누군 친구들이 자꾸만 정체를 알려줬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럴 일이 없어. 우리 집은 워낙 구두쇠 집안이라서 선물 줄 리 없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언젠가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큰 시각 변화죠. 세상이 바뀝니다. 드디어 산타클로스의 세계가 사라집니다. 앨리스의 세계가 사라집니다. 동화의 세계가 사라지고 이제 현실의 세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류는 크게 격변을 겪은 것이 바로 지구가 태양과 위치가 바뀌었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태양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헬리오센트릭, 지동설이 아니고 천동설을 헬리오센트릭이라고 하는데 헬리오스 그 태양이죠. 태양 중심, 그걸 헬리오센트릭이라고 합니다. 천동,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며 지구는 그 주변을 도는 한낱 행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말 못하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심판하고 재판하고 악마다 사탄이다 하면서 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화의 세계가 끝나고 이제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인식은 이제 어린 시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이 아닌 지금 청소년기, 좀 더 나아가서 어른의 세계관으로 접어들려면 또 한 번 더 큰 굴곡을 겪어야 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충격을 진짜 기쁘고 즐겁게 맞이할 수 있으려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아니라 사회가 과연 나를 받아줄까? 대안학교 나와서 내가 사회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으로 사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배웠지. 나는 이것이 나한테 가득 차 있어.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그걸 이길 힘이 있어. 실력이 있어. 심력이 있어. 지력이 있어. 체력이 있어. 웬만한 어려움은 난 돌파할 수 있어. 돌파력. 그걸 가지려면 그 중에도 무엇보다 실력을 가져야 합니다. 실력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식입니다. 암입니다. 암입니다. 옛날에 알자를 이렇게 썼답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알자를 이렇게 썼답니다. 초록으로 칠할게요. 여기서 온 말이 알다입니다. 알다. 알맞다, 알차다, 알맹이, 속알 할 때 그 알입니다. 알. 그게 알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것, 알맹이 없으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껍데기라고 그러죠. 껍데기 갖고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껍데기 사람 되고서 어떻게 세상을 마주할 수 있겠어요? 웬만한 충격에 그저 부서져 버립니다. 꽉 차 있어야 웬만한 충격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뚫고 나갈 수가 있죠. 그것을
진정한 것을 알 때를 안다고 합니다. 사실은 진정한 지식이 알미입니다. 참된 알미죠. 여기서 온 말이 알미고 그렇게 알므로 가득 찬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떻게 부르냐면 알음답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알죠? 뭐죠?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외모 아닙니다. 실은 예쁘면 좋죠. 고우면 좋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텅 빈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없죠. 내면이 가득 찬 무엇으로? 진정한 알므로, 참된 지식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으로, 잘 성장하고 싶은 그 열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가. 물론 제대로 알고 있다 했을 때 뭘 제대로 아느냐가 또 중요하긴 한데 선생님은 이 시기에 여러 번 시기에 중요한 것은 정말로 많습니다만 그리고 이것도 한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적어도 지식만큼은 물질 세계에 대한 지식만큼은 숫자, 용어, 정의라고 봅니다. 숫자, 용어, 정의.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세요. 공부할 때마다. 숫자가 나오면 집중하세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숫자의 핵심은 관측입니다. 측량입니다. 재었습니다. 재한다는 건 뭐죠?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있다는 건 뭡니까? 중심이 섰다는 겁니다. 숫자를 파악할 때 중심이 생깁니다. 그게 없으면 막연해집니다.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대화가 짧아집니다. 재밌었다. 좋았다. 이 수준으로 머뭅니다. 그 점을 잘 알고 공부에 임할 때 이 공부에 임할 때 숫자, 용어, 정의, 특히 숫자는 굉장히 물질화되어 버려서 어떤 분들은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중심에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밀려난 그 중심에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실력을 갖고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관측 1543년 헬리오스 센트릭에서 지오센트릭으로 바뀌었던 그 큰 사건 1543, 이 숫자만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후에 갈릴레오가 그것을 확정지었습니다. 그것도 큰 사건이었죠. 그리고 또 한 번 큰 사건이 있었죠. 누구라고 했나요? 기억날까요? 허셜. 윌리엄 허셜. 1781년에 그렇게 해서 시야가 넓어집니다. 숫자가 달라집니다. 단위가 달라집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어제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제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이야기 마칠게요. 여러분 공부한 만큼 세계가 보입니다. 수치를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까지 지금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밀리, 센티, 데시, 데시, 1, 10, 1000, 100, 1000. 이제 이 위로 올라가면 10만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은 컴퓨터에 의해서 컴퓨터 용어 익숙한 사람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테라를 쓰고 있죠. 사실은 구글이나 큰 업체 애플은 이쪽으로 다 쓰고 있겠죠. 들어갔습니다. 벌써버리로. 그래서 여기 더 큰 숫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숫자를 더 만들었죠. 2021년에만 국제 단위 협회에서 기구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나노만 해도 굉장히 작은 단위고 이 나노 기술이 지금 우리 생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피코, 펜토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토초까지 내려가는 순간 전자를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자기 크기에. 그래서 어디까지 지식을 넓히느냐에 따라 세계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여기서 통용되는 뉴턴의 과학이 여기서 통하면 안 돼요.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보면 완전히 세계가 달라져요. 여기서는 0과 1밖에 없는 세계가 갑자기 0과 1이 동시에 생겨버리는 이상한 세계가 생깁니다. 그만큼 세계관이 달라지죠. 즉 수치, 용어, 정의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보이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통정 공부의 중요한 내용 중에 영역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체험 와서 공부를 3박 4일 같이 지내보면 이런저런 마음이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떤 선택을 하든 잘 하길 바라고 또 앞일이 잘 풀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책숲이 여러분들에게 분명 상당히 좋은 기회를 줄 곳이라고 선생님은 자부심을 갖고 있고 책숲 사람들도 그러리라고 여겨요. 그런 마음을 이해해주고 마지막으로 여기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분, 15분 정도 작성하고 부산 사람들은 11시 반에 밥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책숲 사람들은 저기 가운데 있습니다. 녹화를 정지할까요? 필기구 가지고 선생님 녹화를 정지할까요? 네.